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면서 꽤나 많은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황선홍 감독의 대표팀 명단을 보자면 생애 처음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3명이나 되고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선수들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나 지난 2023 아시안컵에 소집됐었던 26명의 엔트리와 비교해보자면 무려 12명이 낙마했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23명의 엔트리 중 가장 화제를 모았던 선수는 당연히 이강인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아시안컵 기간에 벌어진 하극상 논란 이후 이강인에 대해 영구적인 대표팀 제외라는 여론까지 생겼을 정도로 심각한 반대 의견이 줄을 이었지만 황선홍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아직은 한창 어린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당사자인 손흥민을 비롯해 모든 대표팀 동료들에게 사과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인은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는 속내를 비췄다고 하는데요. 그의 진심이 어느 정도 통할지는 두고 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미 당사자들이나 대표팀 관계자들이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결정한 이상 여전히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강인의 대표팀 발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등 적지 않은 축구 팬들의 반대는 여전하겠지만 그래도 출전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대표팀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매번 탈락의 고배를 맞으며 아쉬움이 컸던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K리그에서 가장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 스트라이커 주민규가 드디어 대표팀에 발탁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생으로 선수에 따라서는 은퇴를 생각하기도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드디어 대표팀에 승선하게 된 주민규의 발탁을 바라보자면 결국 실력으로 증명하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전멸하다시피 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부재라는 현재의 대표팀 공격진에 대한 아쉬움 역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속팀 울산 HD 홍명보 감독의 적극적인 추천은 물론 그동안 K리그 감독들의 호평 속에서도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주민규는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 잠시나마 대표팀 공격진에 담비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K리그 팬인 저에게 있어 주민규 선수는 당연히 현재 최고의 폼을 유지하고 있는 공격수이지만 적지 않은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또한 꾸준한 세대 교체를 진행해야 하는 대표팀 엔트리를 감안하자면 현재의 대표팀 상황이 맞춰진 임시 방편의 선택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폼이 무너진 조규성이나 완전히 사라진 오영규, 또한 더 이상 대표팀 발탁이 불가능한 황의조까지 지금까지의 공격수들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또한 촉박한 시간 관계상 이미 검증된 주민규를 선택하지 않을 명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허용된다면 기존의 선수들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을 찾아내고 그러한 선수 발굴 역시 감독의 능력이기에 만약 태국과의 2연전을 무사히 마치고 파리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황선홍 감독이 임시가 아닌 정식 대표팀 감독으로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한 이번에 대표팀 선수 구성에서는 올림픽 대표팀 선수로의 차출로 인해서 일부 제외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성인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일정이 황선홍 감독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파리 올림픽 이후 현재의 공격수 자리는 물론 일부 포지션의 선수들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민규와 함께 대표팀 승선이 유력시 되던 이승우의 제외는 그의 팬들에게 아쉬움을 느끼게 했는데요. 황선홍 감독의 리그 방문에 맞춰 환상적인 골까지 터뜨리며 활약을 뽐냈지만 이승우는 아쉽게도 부름을 받지 못하며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인물들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소집된 명단의 특징을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최근 들어 가장 취약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드필더진의 구성,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더인 6번의 자리나 중앙 미드필더인 8번의 자리, 또한 그들의 조합이 최근 들어 대표팀의 경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캡틴 기성용이 대표팀에 있었을 당시에는 탁월한 패싱력을 가진 기성용을 보좌할 수 있는 한국영이나 김정우와 같은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김남일을 빙의하는 듯한 빼어난 수비력을 보여주는 클리너들이 있었고 이후 기성용의 은퇴 후 부족하지만 정우영, 주세종 등이 그 뒤를 이어 고군분투하다가 손준호의 대표팀 승선 후 많은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기성용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정우영이나 주세종에게는 절대 뒤지지 않는 그 이상의 패싱력을 보유한 손준호는 압도적인 활동 범위와 체력을 바탕으로 대표팀 중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중국 정부에 의한 손준호 선수의 구금 사태 이후 현재까지 그에 관한 소식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움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결국 황선홍 감독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역시나 이번에 발탁된 명단을 보자면 오랜만에 다시 대표팀에 복귀한 백승호와 처음으로 태극 마크를 달게 된 정우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클린스만 체제 하에서는 얼마나 선수들에 대해 관심이 없길래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백승호의 발탁 여부였는데요. 최근 잉글랜드 챔피언십 버밍엄 시티로 이적한 백승호는 현재의 대한민국 축구의 미드필더 자원 중에는 절정의 기량이었던 손준호 선수와 함께 가장 좋은 기량을 보여줬던 선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대표팀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임에는 분명하다는 저희 의견에 적지 않은 축구 팬들이 공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 백승호와 함께 첫 국가대표 발탁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광주FC의 미드필더 정우현은 이미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황선홍 감독의 검증을 받은 선수로서 현재는 K리그에 떠오르는 명장 이종효 감독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명장 김기동 감독의 영입을 시작으로 빅리그 출신 링가드는 물론 전 포지션에서 전력 보강을 하며 단숨에 우승권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FC서울과의 시즌 첫 경기에서 물론 FC서울이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기는 했지만 FC서울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정우현의 역할을 빼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폭 변화된 미드필더진의 구성과 함께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물론 이미 새롭게 또는 오랜만에 다시 대표팀에 승선한 선수들을 보자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짧은 준비 기간은 물론 태국과의 2연전만을 위한 선수 구성이라는 제한적인 틀 속에서 선수들을 선발해야 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이미 검증을 끝낸 선수들, 즉 꽤나 오랜 시간 함께 준비하며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한 선수들 중에서 적지 않은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이미 기존의 대표팀 명단에 속해 있었던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이상의 탁구게이트 3인방과 홍윤석에 대해서는 논란은 차치하고 이미 황선홍 감독은 그들의 활용법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뽑을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진작부터 대표팀에서 중용되었어야 할 백승호는 지난 아시안게임에서도 황선홍호의 주장이었고 그에 대한 장단점은 황선홍 감독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당연히 태국전에서 크게 쓰일 것이고 백승호의 파트너로 정우현이 발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다시 대표팀에 복귀한 엄원상과 박진삼 역시 지난 아시안게임 멤버로서 황선홍 감독으로부터 중용받았기에 이번에 다시금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팀 명단이 발표된 후 적지 않은 수의 축구팬들은 이강인을 비롯한 서령우, 정우영 등 이른바 탁구게이트 3인방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며 항의 댓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그랬듯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의 퇴진을 위해 태국전 보이콧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팬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탁구게이트 3인방의 발탁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은 부정적 여론은 공감하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감독인 나의 몫이다. 항상 팀 내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얼마나 빨리 풀어지고 다시 모이느냐에 따라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운동장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안에서 풀어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강인 선수는 스스로 축구팬과 팀원들에게 사과하길 원한다. 손흥민 선수는 그런 이강인 선수를 보듬어 안고 화합하고 나아가자라는 의견을 전했다라며 발탁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구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이강인의 잘못된 행동은 지적했지만 해당 사건이 이름이 거론된 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습니다. 이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감독의 권한으로 또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에 결국 논란을 뒤로하고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에 대해 응원해야 하는 팬으로서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이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뛰어라라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의 주적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의 퇴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 없이 적극 지지하며 이에 대한 태국전 보이콧은 물론 개인의 자유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